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심하게 왕따 당해왔었고,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왕따 당해오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까지 왔는데 번호까지 알아서 엄마 핸드폰으로도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는 식의 문자나 컴퓨터 수업 시간에 단체 채팅방 열어서 나도 초대하고 가해자들 몇 명이서 모여서 나를 어떻게 죽일까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전학 간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나는 온갖 정신병은 다 얻고 결국 고등학교까지도 못 가고 자퇴를 했어. 여튼 전학 간 지역에서 나를 왕따 시켰던 애가 내가 차린 카페에 면접 보러 왔더라. 처음에 나를 보더니만 알아보지는 못하고 이름 듣고 나서 나를 알아봤나봐. 알아보고 나서부터 표정이 싸늘해지더니만 내가 면접을 봤는데 처음에는 내가 사장인 줄 모르고 사장님은? 반말 찍찍거리더니 제가 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표정. 난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순간을 잊지 못해서 교복 입은 애들이거나 초등학교 애들 보면은 트라우마에 쩔어서 살아가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나마 조금은 속이 시원하고 그때의 일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 그 가해자는 면접을 보는 둥 마는 둥 했고, 면접 끝에 이런 식으로 면접 보면 어디든지 갈 곳이 없을 거야.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죽고 싶지 않으면. 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 있는 거 면상에 뿌리고 꺼지라고 했어. 또 지 잘못한 게 있으니 표정 썩더니 슬금슬금 도망가대. 100%는 아니지만 속이 진짜 시원하고 너무 기분 좋더라.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이었어. 그때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 내가 서 있고 앞에 의자 쭉 있잖아. 거기 줄 끝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의 아저씨랑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언니가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 고개를 꾸벅이면서 조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나 통학을 좀 멀리해서 이 지하철에만 40분 좀 안 되게 한 자리에만 서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인양저냥 시간대였어. 그때 배터리가 없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 분명히 5분 전까지는 말짱하더니 갑자기 조는 거야. 갑자기 조는 게 신기해서 뭐지? 하고 봤는데 자는 척하는 것 같았어. 게다가 지하철 맨 끝자리라서 차라리 그 기둥에 기대면 되는데 자꾸 그 언니 쪽으로 고개가 기우는 거야. 그렇게 어색한 티를 많이 내는데 언니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몇 번 불편한 기색하면서 5번 정도 툭툭 쳤어. 심지어 아저씨 저쪽으로 고개 숙이세요 라고도 했거든? 내가 확실히 들었어. 근데 아저씨가 네 하면서 계속 자는 척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덜하더라. 근데 한 역에서 갑자기 사람이 쭉 빠지고 내가 반대편에 가서 앉았다? 근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시 고개를 가슴 쪽으로 막 기울이는 거야. 내가 봐도 심했다 싶을 정도로 가슴으로 고개가 향하더라고. 내가 가서 말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통화하다가 호들아, 아니 빨 어떤 개 같은 가 자꾸 내 가슴에 고개를 숙이네? 이 어떡할까? 저 패고 싶네? 그런 거야. 사이다. 거기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다 킥킥거리고 아마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나봐. 진짜 웃겼어. 그 아저씨는 다음 역에서 바로 내리더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담배가 떨어져서 편의점 가려고 편의점 앞에 바이크를 주차했습니다. 담배 한 갑이랑 햄버거 2개를 사들고 나오는데 웬 고딩 두 놈이 제 바이크 위에 앉아있는 거 있죠? 벙쪄서 5초간 멍하니 있다가 니들 뭐하냐? 그냥 이뻐서 앉아봤는데요. 안 내려오냐 야? 에이 얼마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존나 째네 하면서 발로 바이크를 툭 찼는데 바이크가 자빠졌어요. 근데 보도블럭 위에 연석이 있죠. 거기에 딱 하고 떨어져서 5초간 정적 후에 오토바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가는데 고딩 두 놈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교복이 제가 다니던 모교의 교복. 일단 편의점 CCTV 확인하니 얼굴부터 발로 찬 상황까지 깔끔하게 녹화. 센터 사장님 호출해서 바이크 실어보내고 모교를 찾아갔죠. 학주쌤이 아는 사이라 설명 후에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애들 두 놈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잡았다 요놈. 야, 다 필요 없고 보상 못 해주지? 부모님 부르던지 경찰 부르던지. 근데 112 눌러서 경찰을 부르더니 실수로 오토바이 넘어뜨린 건 맞는데 저 아저씨가 뺨 때리고 조인트 까고 그래서 도망왔어요. 경찰이 진짜 얘네 때렸어요? CCTV 영상 폰으로 저장해 놓은 거 보여줬더니 바로 부모님 소환됐습니다. 근데 멘트가 가관인 게 오토바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애를 경찰서까지 끌고 와요? 애 수업 못 받은 거 보상할 거예요? 경찰분이 빡쳐서 선생님 피해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분이 고소하면 아드님 전과 남아요 전과 이러는데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경찰이야? 여튼 정신을 차리고
죄송해요. 애가 어려서 그랬나 보죠. 보상은 어떻게 하죠? 저는 체념하고 어차피 뽑은 지 한 달 된 새 차였고 수리해서 탈 마음 없으니까 지금 거 가져가서 신차값 주시던지 아니면 똑같은 새 차 뽑아주시던지요. 각서 써주시고요. 아줌마 똥 씹은 표정으로 각서를 썼는데 바이크 센터 가서 신차 출고값 견적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유유히 나왔습니다. 신차 가격과 망가진 바이크 견적서 보냈더니 미친듯이 전화 오더라고요. 왜냐고요? 이번 추석에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개판이더라고요. 침대부터 해서 물건 위치도 바뀌고 쓰레기 냄새도 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태연하게 베란다 문을 열고 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그제서야 시누이가 하루 다녀갔다고, 남친이랑 놀이동산 놀러왔다가 자고 갔다고, 그냥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고 갈 거라고 카톡 와서 오케이 해줬다고, 자기도 이렇게 해놓고 갈지는 몰랐다고, 그냥 하루 놀다 간 거 뒤치다꺼리 했다 생각하라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나도 없는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 싫더라고요. 주말에 시댁을 갔습니다. 시누이는 외출 중이더라고요. 밤 10시가 돼도 안 와서 시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오늘도 밖에서 자고 와요? 오늘도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길래 연휴에 남자친구랑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고 얘기해버렸습니다.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소리 지르시고는 들어오자마자 시누이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우리더러 집에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가고 나선 더 혼났을 거예요. 비록 내 입으로 시누이에게 말하진 못했지만 그거보단 이 편이 더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남편? 시누이 오기 전에 시부모님한테 탈탈 털리고 모범 보이지를 못할 망정 자고 가라고 했냐고, 동생 임신해서 결혼하는 걸 보고 싶냐고 영혼까지 털리더라고요.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잘 사는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고선 제 인사 받아주시지도 않고 먼저 휙 들어가시더니 밥 먹는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표정도 어두우셔서 체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과일 먹을 때쯤 본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전문대 나오고 대학도 전문대 나왔던데 어떻게 그 직장에 취직돼서 우리 땡땡이를 만났니? 요즘 같은데 전문대 나온 사람 취직시켜주나? 고졸이나 전문대 졸이나 뭐가 다르니?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아, 음식점? 그분들도 대학 안 나오셨니? 다 대물림대나 보다. 정말 눈물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 창피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마저 묶어서 되게 하등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니 그런데 모두 다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니? 시집 올 수 있니? 혼수는 해올 수 있어? 집안에서 도와주신다니? 아니면 너 혼자 다 해오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듣고 헤어졌는데 남친이 전화 왔는데 솔직히 속상해서 전화 안 받았었는데 다음날 왜 안 받았냐는 말에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밥 먹는 내내 어제 설마 우리 엄마가 하신 얘기 때문에 연락 안 됐던 거야? 그런 거면 실망인데? 어른이 하신 얘긴데 벌써부터 그런 걸로 서운해하면. 그때 욱했는데 일단 참고 카페로 이동해서 마음 정리한 말을 천천히 꺼냈어요. 나 오빠랑 결혼 안 해.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나는 평생 며느리 대우 못 받을 것 같아.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쥐뿔 없는 주제에 자기 아들 채간 여자로 보실 테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사랑받는 집으로 시집 가고 싶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가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집 욕하는 거냐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 어디 우리 엄마 앞에서도 해보라며 저를 끌고 자기 집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씩씩거리며 오니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문 열어주시다가 저를 보고 급 표정이 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가 거실에 저를 패대기 치면서 아까 했던 말 해보라고 해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디서도 예의란 걸 안 가르쳐서 그런가 아드님 인품이 수준 떨어지네요. 가정교육으로 그걸 잡아줘야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니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너 미쳤냐면서요. 그래도 끝까지 안 지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쉽게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것도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제가 어떻게 평생을 남편이라고 믿고 따르겠어요. 어머님도 저를 대학도 안 나온 하등한 사람이라고 어제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오늘 보니 꼭 대학을 나와야 똑똑하고 품이 있는 건 아니네요. 어머님도 아드님도 지금 엄청 격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대면 고소할 거예요. 이제 남이니까요. 그리고는 나가다가 뺨 맞은 게 너무 억울해져서 남자친구 그곳을 세게 발로 찼어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저 똑같이 대갚아준 것 뿐이니까 너무 화내시지 마세요.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충고해드리자면 아드님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이제 치마폭에서 내려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데리고 사시든가.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탔는데 다리 후들거려 죽는 줄 알았네요. 그래도 제 마음은 가뿐했어요.